자, 오늘 어떤 뉴스인지 뉴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보시죠.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보니까요.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네요. 예. 사설의 비판 대상 권력이 도리어 고함 삿대질, 이 정권의 특이한 현상. 이거 어저께 저희가 다뤘죠. 강기정과 노영민 실장의 참 깡패들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건 뭐 어저께 다뤘으니까요. 더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참여연대 위원이 관련 시민단체 전락한 거 관변 시민단체 전락한 거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렇게 문제가, 참여연대 문제 많아요.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이 발탁이 됐거든요. 이거 자기네들이 무슨 권력의 뭐 핵심 시민단체예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무슨 여당인 줄 알아? 내부에서 문제가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세 번째 많이 본 뉴스 보니까 어저께 이것도 다뤘죠. 성남 민예총 행사서 김일성 배지, 김일성 사진 여기다 달고, 참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도 어저께 다뤘기 때문에. 4위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직후 웃으면서 통화했대요. 청소하고 올게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김대중 칼럼, 야권이 넘어야 할 산 박근혜. 굵직한 선 굵은 칼럼을 쓰셨는데, 원래 이 김대중 고문은 조선일보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조선일보 하면 김대중. 김대중 고문이 쓴 묵직한 칼럼인데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원한 맺힌 친박 있는 한 야권 보수 통합 불가능하다. 선거는 박근혜를 어떻게 정리 극복하느냐가 핵심이다. 극단 제외한 중간질에서 보수 대타협이라는 얘기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달았는데, 조금 읽어보면요. 문재인과 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진 인물이며 그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국민적 판단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우리 잘 알죠, 문재인에 대해서. 조국 사태와 현 대북 안보 상황을 전후해 문 정권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완전히 둘로 갈랐다. 그에 대한 지지는 맹신적이고 반대는 경멸 수준이다. 둘로 갈랐는데 한쪽은 그냥 맹신하고 있고 한쪽은 경멸하고 있다. 이런 적이 처음이죠. 좀 자세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6개월 뒤인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다.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 바꾸는 선거는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은 문재인에게 대한 중간평가다. 그리고 좌파 정권이 앞으로 10년을 더 가느냐의 갈림길 선거다. 간단한 총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 선거를 문 정권 실정을 틈탄 야당 정치인의 각자의 입신양명 기회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돋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좌파 독재의 맥을 끊는 자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 전략의 제1가는 의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끊는데 제1 가야 되는데 우파끼리 입신양명,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요 기회 이거 한다는 비판입니다. 4.15 총선의 둘째 의의는, 첫째 의의는 아까 그 얘기했고요. 한국당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박근혜다. 한국당에서는 인재 영입을 둘러싼 잡음, 조국 사태와 관련된 표창장이니 가산점이니 하는 자화자찬,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시비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런 것은 박근혜라는 내재적 난관에 비하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불거졌던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박근혜라는 산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핵심은 보수파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를 어떻게 정리하고 극복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읽겠습니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을 때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식 좌파 세상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처신했던 보수파는 단연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때요, 이렇게 좌파 세상이 이렇게 온 나라를 집어삼키리라고 예상한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했죠. 간단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요. 좌파의 특징은 어떤 부끄러움과 거짓이 드러나도 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뻔뻔함에 있는데 반해서 보수우파는 자기들의 실책과 민낯이 드러날 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는 염치를 지녔다. 그래도 염치는 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파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우파와 문재인 조국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좌파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게 우파와 좌파의 차이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현실입니다. 현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를 딛고 넘어서 가라고 천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박근혜라는 뇌관을 안고 자중질환으로 자폭하고 좌파 세상을 연장해 줄 것인가? 원내 세력화를 노리는 우리공화당이 있고 이를 밀어주는 원한 맺힌 친박들이 있는 한 야권의 보수 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 역대의 교육감 선거 꼴락이 십상이다. 박근혜를 미끼로 보수 우파의 분열을 노리는 정권의 음모가 작동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런 우려가 있죠. 이번 총선에서 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의 재집권은 충분히 예견된다. 결국 2027년까지 대한민국 문재인과 그 좌파 그늘에서 살아야 한다. 근 10년 동안 한국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해체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대북 문제는 좌파가 이끄는 대로 변화할 것이다.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의 동무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애써 이룩했던 세계 10위 경제권은 옛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내년 4월 총선이고 그런데도 오늘의 보수 우파는 아직도 탄핵의 여진 속에서 헤매고 있고 박근혜라는 어제 예스터데이죠. 어제에 함몰돼 있다. 이제 극단을 제외한 중간지대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논의하는 보수의 대협의가 있어야 한다. 정리가 바람직하지만 봉합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고 타협과 양보가 절실하다. 이번 선거 기간만이라도 박근혜 문제를 예각적으로 다루지 말자는 종교, 시민단체 간 휴전 제의도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마지막 단락에서요. 지난주 문재인의 모친상 때 빈소를 찾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문재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한다.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뒤에 사면 질문이 나온 것을 보아 능히 짐작이 간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날 영어에 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의 소국, 웃음, 희극 얘기죠. 실소죠. 예, 소국을 본다. 우리 정치는 언제 박근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묵직한 칼럼이었습니다. 김대중 고문다운 묵직한 칼럼인데 참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칼럼을 그대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뭐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공감하는 건 그거죠. 절체절명의 문재인 타도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보수 통합이 어려워 보인다.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통합이 없으면 진다.
지면 대한민국 10년은 저들 세상에서 놀아나는데 좌파 세상에서 놀아나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는 없다. 이런 걸 전제 조건에 깔고 그러려면 막아야 되는데 막으려면 내가 국회의원 빠지를 다느냐 우리 파가 이기느냐 우리 당이 몇 석이라도 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 심판 민주당을 깨부셔야 된다. 절체절명. 그러려면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 그건 어디나 다 얘기하는 거죠. 한국당에도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요구하는 칼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지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데가 물론 더 많겠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기 이봉규 TV에 들어오신 분들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 때로 일부는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분들도 계시고. 우리들도 좀 우리 스스로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국당이 조금 요즘에 잡음이 좀 나고 그래도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정리되길 바라주고 때로는 좀 약간 충고도 해주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참아주면서 믿어주면서 충원할 땐 충원해주고 또 우리 공화당 지지층들도 조금 양보해서 그냥 박근혜 탄핵한 놈들은 다 대역 죄인이다. 배신자다. 이런 거에서 조금 양보해서 그때는 그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금 이해하시고 일부 핵심적인 사람들만 아주 진짜 한두 명 그 사람들 선에서만 정리되면 우린 다 내려놓겠다는 그런 양보가 좀 돼야지 양 64적 그 새끼들 다 나가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박근혜 탄핵에 도장 찍은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세상은 10년 더 간다는 거죠. 어려운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말하기가 참 저도 조심스럽네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희생과 양보라는 건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대의명제 문재인 좌파 정권 끝장내는 4월 총선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박찬주에 대해서 사건에서도 나오듯이요. 보수우파 탄압 진짜 어려워. 어떻게 쟤네들은요. 저놈들은요. 탄압 아주 귀신들이잖아. 조국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조국 수호대 이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리가 그렇게 온 가족이 만약에 우파에서 그런 비리가 다 나온 사람이 뭐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 갔으면 우파들 다 아주 2분열 3분열 쟤는 안 돼. 쟤는 아예 다 이랬을 거예요. 좌파들처럼 그냥 죽기 살기로 보호했을 겁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호 못했잖아요. 이제는 희생과 양보하면서 뭉쳐서 단합해야 됩니다. 단합 안 되면 집니다. 진 다음에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한국사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우리 공화당만 너희들 때문에 표 떨어져가지고선 못 먹었잖아. 수도권 전패했잖아. 임마 어떡해. 서로 니 탓 내 탓 해봐야 총선 끝난 다음에 게임 이즈 오버. 좌파들 저 새끼들 그럴 줄 알아. 입 찢어지고 개판으로 나라 운영 김정은하고 짬짬짬 복지 막 돈 풀어줘 국고 바닥나 돈 있는 사람 해외 이민 나란 박살 공장 다 해외로 이런 나라가 될 겁니다.